사랑의 학교 에드몬드 아미치스 지음 10월의 이야기 개학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엄마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내 어깨를 쳤습니다. 돌아보니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엘리코, 이제는 4학년이 되었구나. 자주 보지 못하게 돼서 섭섭하게 됐는걸? 선생님의 얼굴에는 서운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4학년 교실은 학교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담임은 페르보니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반 학생은 모두 5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줄곧 1등만 하는 데로시를 비롯하여 3학년 때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던 친구 몇 명도 있었습니다. 담임인 페르보니 선생님은 훤칠한 키에 잿빛 머리를 길게 기르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선생님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한 달에 한 번씩 시험도 볼 텐데. 나는 절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개학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내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코, 용기를 내렴. 너는 뭐든 열심히 하는 아이니까 잘 할 수 있어. 담임 선생님, 10월 18일 화요일. 페르보니 선생님은 우리보다 먼저 교실에 와 계셨습니다. 첫 시간에는 받아쓰기를 하겠어요.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받아쓰기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책상에 엎드리며 끙끙 신음을 했습니다. 받아쓰기를 멈춘 선생님은 아이에게 다가가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셨습니다. 그때 다른 아이가 선생님의 이런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선생님이 재빨리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이크! 아이는 금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이 불호령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선생님은 다시 신음을 내던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머리가 뜨겁구나. 너는 받아쓰기 하지 말고 쉬어라. 교실 앞으로 나가신 선생님은 다시 받아쓰기를 내주셨습니다. 받아쓰기가 끝난 후 선생님이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훌륭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익히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나의 가족입니다. 선생님은 한 가족인 여러분을 벌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착한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수업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생님을 흉내내던 아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선생님, 아까는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다. 선생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슬픈 사건 10월 21일 금요일. 등굣길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교문 앞에 이르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우리는 얼른 교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신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한 아이가 마차에 치였는데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그 아이는 2학년 로베트였습니다.
로베티는 1학년 아이가 마차에 치일 뻔하자 그를 구하려고 마차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1학년 아이의 목숨은 구했으나 로베티는 마차에 치여 다리를 다쳤습니다. 로베티는 눈을 감은 채 교장 선생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로베티, 정신 좀 차려봐라. 로베티의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로베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용감한 로베티, 정신 차려. 장한 로베티, 정신 차려라. 모두 로베티에게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용기를 북돋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로베티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내 가방은 어디 있나요? 학교에 가야 하는데. 그러자 목숨을 구한 1학년 아이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로베티, 내 가방 여기 있다. 그러는 동안 의사 선생님을 태운 마차가 달려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로베티를 마차에 실었습니다. 마차가 떠난 뒤 모두들 로베티가 빨리 회복되기를 빌며 숙연한 마음으로 교실로 향했습니다. 친구들 10월 25일 화요일.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갈로네였습니다. 갈로네는 키가 아주 컸습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튼튼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질은 누구보다도 온순하고 착했습니다. 코레티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코레티는 얼굴에서 웃음이 가시지 않는 명랑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무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움베르토 왕자 밑에서 큰 공을 세운 용감한 군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꼬마 넬리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넬리는 몸이 약했습니다. 얼굴도 창백하고 허리가 굽은 곱사등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반에는 여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멋쟁이 보티니도 있고 아버지가 미장이기 때문에 꼬마 미장이라고 불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건방지기로 소문난 노비스,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크로시도 있었습니다. 스타르디란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무뚝뚝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계약한 지 일주일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스타르디에게 말을 걸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스타르디는 영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듣는 몇 안 되는 아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스타르디 옆에는 프란티가 앉아 있었습니다. 프란티는 입이 가볍고 말 많은 잔소리꾼이었습니다. 먼저 다니던 학교에서도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떠들다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대장장이 아들 프레코시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프레코시는 이유 없이 항상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눈에는 남모를 외로움과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친구들, 그 가운데 그래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역시 갈로네였습니다. 훌륭한 사람 10월 26일 수요일. 나는 오늘 조금 늦게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로 들어서자 서너 명의 아이들이 크로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긴 자로 크로시의 등허리를 쿡쿡 찌르는 아이도 있었고 얼굴에 밤 껍질을 던지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크로시 흉내를 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크로시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프란티가
책상 위로 올라가 채소 장사를 하는 크로시 어머니를 흉내냈습니다. 크로시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프란티가 어머니를 흉보자 크로시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잉크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프란티가 몸을 피하자 잉크병이 뒤로 멀찍이 날아갔습니다. 잉크병은 마침 교실에 들어오시던 선생님의 앞 가슴에 명중되었습니다. 누구야?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누가 던졌어? 그때 갈로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한동안 갈로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갈로네, 넌 아니다. 누가 던졌는지 일어서라. 크로시가 훌쩍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던졌어요. 아이들이 놀려서 화가 났어요. 선생님은 무서운 얼굴로 아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크로시를 놀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4명의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를 놀리고 업신여기는 것처럼 비겁한 행동은 없어. 어떻게 같은 반 친구끼리 놀릴 수 있어? 그건 부끄럽고 바보 같은 짓이야. 선생님의 꾸지람에 4명의 아이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갈로네,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선생님은 갈로네 앞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10월 28일 금요일. 사랑하는 엘리고, 학교 가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지? 하지만 너 혼자 이런 공부를 하는 건 아니란다. 너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단다. 낮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밤이면 야간 학교에 나가 공부를 한단다. 또 고된 훈련을 받고 집에 온 군인들도 책을 읽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죄수들까지도 글을 배우고 익힌단다. 엘리코, 잘 생각해보렴. 내가 학교에 가는 그 시간이면 전 세계의 어린이들도 학교에 간단다. 그러니까 너는 세계의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란다. 엘리고, 만약 세계의 어린이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우리 인류의 앞날은 무식한 사람들로 가득 차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엘리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 하는 길이요,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달의 이야기, 애국소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떠난 프랑스 국적의 배 한 척이 이탈리아의 제노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탄 사람들은 대부분 프랑스, 스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판 한 구석에 초라한 옷차림의 이탈리아 소년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원래 이탈리아 파도마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소년의 아버지가 그를 서커스단에 팔아 넘겼습니다. 서커스단 사람들은 소년에게 재주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서툰 소년은 날마다 매를 맞았습니다. 밥을 굶을 때도 많았습니다. 갖은 고생을 하며 재주를 익힌 소년은 프랑스, 스페인 등으로 끌려다니며 재주를 부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 또한 힘들고 고달펐습니다. 노예 같은 생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을 때 소년은 몰래 서커스단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스페인 주재 이탈리아 영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들은 이탈리아 영사는
소년에게 이탈리아 행배표를 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갑판에 쪼그려 앉은 소년에게 뭐라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결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커스단에서 겪었던 온갖 학대와 굶주림으로 소년은 말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넉살 좋고 말 많은 3명의 승객이 소년의 입을 열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연 소년은 자신이 겪은 온갖 고생을 이탈리아 말, 스페인 말, 프랑스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3명의 승객은 불쌍하고 가엾은 이 소년에게 얼마의 돈을 걷어 주었습니다. 소년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그 돈을 주머니에 고이 넣어 두었습니다. 이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까? 아니면 옷을 사 입을까? 아니다. 이 돈을 아버지께 갖다 드리자. 그러면 아버지도 나를 사람처럼 대해 주실 거야. 소년은 주머니 속에 넣은 동전을 어루만지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3명의 승객이 목소리를 높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도둑이 많아. 이탈리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무식한지 알기나 해? 3명의 승객이 마구 떠들고 있을 때 그들의 머리 위로 동전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또 한 줌의 동전이 그들 위로 날아왔습니다. 이 돈 도로 가져가세요. 소년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기 나라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비록 헐벗고 못났지만 내 조국 이탈리아를 사랑해요. 3명의 승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붉히고 말았습니다.